이거 영상은 아주 짧고 네, 간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져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엄청난 상승기 때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욱더 조급증을 느꼈지만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다. 왜? 상대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가격들이 보이니까요. 네, 신월성 23년 5월, 4월 12일경에 다뤄드리고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범사만삼을 할까 신월성을 할까 고민하다가 신월성을 먼저 다뤘어요. 왜? 세대수가 더 많으니까. 자, 신월성 지역 요렇게 묶는다는 거, 요거 이제 제가 요 신월성 지역만 영상으로는 지금 거의 한 7, 8번째 다뤄드리는 것 같아요. 7, 8번째 다뤄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 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없다. 다만 여기 바로 인근에 고등학교 있긴 있습니다. 인근에 요 넘어가도 있고 좀 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월성과 범사만삼을 구분 짓는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쯤에 고등학교가 들어앉아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범사만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가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세대수가 뭐 외곽이니 뭐니 말들은 많지만 여기 뭐 범사만삼은 더 가깝기는 해요. 더 가깝습니다. 좀 먼니다. 그렇게 치면 여기 침산동 쪽이 여기가 대구시 원도심 옛 도청 소재지 그거 뭔가요? 뭐지? 그거 뭐지? 고을 관하 대구 경상감령을 기준으로 봐서도 뜰려면 침산동이 더 떠서야지 라고 하겠지만 이 학교가 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들어앉아 있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근데 뭐 또 지산 법물이나 이런 쪽하고 따지면 오히려 또 여기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고 외곽이라는 이야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요 지도는 다시 가지고 와봤고요. 중고등학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또 돈도 땅값도 비쌀 거예요. 그럼 이 맘먹는 땅을 팔고 들어올 만한 곳 뭐 어디 있나요? 어느 학교? 요 학교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죠. 영남 중고등학교가 학교 부지를 팔고 요쪽으로 쏙 뭐 요런 식으로 요런 꿈을 꿨었는데 이거 사실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 옮겨가는 건 별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파급력이 클래나? 뭐 바로 인근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요 인근 아파트들에 그렇게 파급력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아무튼 가까이 품고 싶은 욕심은 있나 봅니다. 이 땅을 누가 사갈 것이냐? 이 앞에 오피스텔 지어놓은 거 요거 문제 있었죠. 서울의 모 사립학교도 요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앞에 오피스텔 하나 둘 세 개 동이 보이네요. 요 과거에 테니스장 있던 그 자리 또 문제 있는 땅 이거 다 팔고 이제 떠나면 이제 여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저 비싼 덩어리를 누가 손대겠습니까? 이 인근이 어디입니까? 지도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상인 센트럴자이 지으려고 부지 지금 다 닦아놨는데 그것도 삽을 지금 이제 제대로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과연 누가 공략을 할 것인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범사만삽을 다뤄드릴 때는 요게 10,000개 정도거든요. 10,000개. 사동과 만촌 3동. 네. 뭐 범사만삽 누가 자꾸 만들었냐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낑깡님도 조금 멀게 느껴지나봐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신월성 아파트 거래량이 21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구 거래량 바닥을 기기 시작하던 그 무렵 20년 이 끝자락 이 뜨거웠던 시절 20년 10월에 400건을 거래량으로 끝으로 수락 반토막 행렬을 하던 것이 한 달에 2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오던 21년이 있었어요.
아주 잔혹했, 아주 참혹했죠. 여기는 뭐 나름 인기가 있는 동네라서 집값을 떨어뜨리고 뭐 이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집값이 완전 고공행진을 할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 있는 물건들이 있겠죠. 근데 팔려고 하니까 웬걸 거래량이 20건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갔죠. 그러니까 금매가 막 쏟아져 나오다가 22년도 접어들면서 가격이 매력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22년 가을부터 뭐 새로운 학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많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봐서 22년 한 100건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거래량은 좀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어요. 가장 가격이 낮았던 시점은 23년 1월달, 170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올라왔던 것이 뭐 반등한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비싸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데 그냥 이게 가격이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김민호님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금 4월 거래량은 지금 거의 종료가 다 되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래량 늘어난다. 아이패크 거리 많이 되네요. 뭐 어디 뭐 거래 많이 월성 3정 월배 3정 거래 많이 되네요. 이런 이야기만 듣고 여기에만 취해 있었더니 어느덧 사람들의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 비싸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그 제목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목 부분에서 약간 썰을 풀었을 뿐입니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안 봐도 이것만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근래 들어서 아이파크 뭐 1차라든지 2차라든지 뭐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물론 뭐 5억 3천짜리가 하나 보이기도 하고 4억 후반대의 가격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이거 너무 충격 아닌가요, 이거? 김민호님? 야, 그래서 하루하루 거래되는 양 보고 뭐 신월성 대단하네요. 뭐 아이파크 대단하네요. 뭐 월배 3정 대단하네요. 월성 3정 대단하네요. 맨날 대단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막상 현실의 거래량을 목격하고 나니까 조금 충격입니다. 진짜 좀 충격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나? 아무리 되어도 150건 안 되거든요. 그 작년 말 같은 거래량이 다시 나와버렸어요. 호가는 아마 또 제법 높아져 있을 거예요. 행동이님,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등 나오고 호가 올라가니까 안 산다. 이 괴리가 생기거든요. 이 거래 대금 한번 보시면은요, 한창 분위기 좋았던 300건대의 거래량을 보였을 때는 거래 대금이 거의 한 1,400억 수준까지 되었어요. 1,200억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600억대로 줄어들었어요. 한 채에 뭐 한 4억 잡으면 150건, 4억짜리 150개가 거래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죠. 300개가 거래될 때와 150개가 거래될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은 계속 치솟고 있어요. 요 아이파크 기준으로 1월 말 기준으로 현대 아이파크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 가격이 한 3.8억 정도였을 거예요. 3.8억. 그러던 것이 지금 한 4억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 호가는 물론 지금 막 5억짜리도 막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요 가격 한 15%? 여기 나름 그래도 인기가 조금 더 있고 낙폭이 좀 과도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봐도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대구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반등한 느낌.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반등하는 데였으면 조금 더 떨어지는 데는 있겠죠. 외곽의 구축이나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반등에서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은 있어요. 3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보면요.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는 건 눈에 띕니다. 인정. 가격이 오르니까 거래가 줄더라. 지금 하늘 모르고 치솟아 있는 이런 호가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거래가 이뤄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거래도 다시 이제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요런 느낌으로 가겠죠. 지금 70건 정도 거래되었으면요. 지금 5월 확정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한 140건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깁니다. 기면서 다시 슬슬 빠지다가 뭔가 호재를 기다리면서 다시 거래량이 줄겠죠. 그럼 매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WNS님처럼 저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2차 가격 하락이더라도 눈에 띄게 확연하게 막 지난 작년이나 이럴 때처럼 막 급등한다든지 급락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거래가 침체가 되면서 뭐 급한 사람이 팔면서 한 개씩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나오겠지만 제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침체 정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정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착륙 이거 상승한다는 말 안 했어요.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유도하고 연착륙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 연착륙이 뭡니까? 서서히 가격도 천천히 빠지고 급격하게 빠지지만 마라. 급격하게만 안 빠지면 큰 문제는 안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알 수 없죠. 정부의 말.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회자되는 게 있잖아요. IMF 전에도 우리나라 괜찮다. 건실하다. 외환 보이고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 항상 회자되듯이 뭐 그런 이야기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건당 거래 대금이 오르면서 이게 근데 신월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월성만의 이야기. 대구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수상하다? 가격이 올랐구나. 호가는 분명히 더 위에 있을 거고요. 그래도 이 동네가 잘 나갔던 시절임을 생각해보면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8천, 거의 6억까지 갔었어요. 그 아이파크는 아마 7억을 살짝 넘기는 그런 타입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저는 이 동네 절대 나쁘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네 괜찮은 동네 맞습니다. 근데 6억은 솔직히 좀 너무 심했죠. 좀 너무 심했더라. 한창 때 뭐 아파트 4억 간다더라, 5억 간다더라, 6억 간다더라, 7억 간다더라. 계속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와, 정말 그게 현실이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가격이 다시 이렇게 추락할지는 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거래량이 언젠가요? 20년도 한번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년도에 노란색 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20년도에 가격이 하늘 모르고 치솟아 오릅니다. 어떤 현상과 함께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 노란색 선 보고 계시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과 더불어서 거래 대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오르고 있다.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습니다. 봉별 거래량을 보시면 요거 2월달을 피크로 해서 3월달, 4월달도 거래량 보시면 거의 지금 절반 이상이 신고되었으니까요. 유천동 반등하고 나니까 4월의 거래량은 더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월성동 또한 마찬가지. 거래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4월의 전세 거래량 57건이에요. 한 60건 정도 되고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매물도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지금 역시 60이라는 숫자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61분이거든요. 동시 시청자 숫자를 잠깐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조금 이따가 다른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제가 이미지를 크게 못 만들었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냈던 이 보통 부동산원이나 이런 자료하고는 좀 다르죠. 평균 매매 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을 통해서 이 전세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억 5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현재 전세가율이 한 65% 되니까 전세 가격은 한 3.3억. 5억에 65%. 60%면 3억. 뭐 대충 이 정도 되나요? 뭐 3억을 살짝 넘어갈 것 같은 그 정도 평균적인 전세가율을 보이는데 이게 갱신하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전세가격도 좀 있고 지금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3.3억? 그 정도 느낌으로 사나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닐 거야. 한 60, 요 정도 느낌 되겠네요. 한창 때 잘 나갔을 때, 20년도 한번 볼까요? 매매가에 똥침 놓고 매매가가 천정을 모르고 뛰어 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전세가율이 무려 70%, 75% 이상 80%에 이르릅니다. 여기도 전세가격이 무진장 치솟아 오른다면 또다시 매매 가격을 자극할 소지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전세 보증금 지금 다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전세 가격은 뭐 많이 올랐다? 전세 가격은 낮은 가격대 대비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여기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인기 있는 지역들은 이런 현상들 나타나요.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 21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올해 가을에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올 가을과 2년 전 가을, 빨간색 요 덩어리입니다. 요 덩어리. 이때부터 피크 치면서 전세 가격이 4억대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가장 높았던 전세 가격이죠. 그걸 지금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은 한 1년 정도 아주 높은 전세 가격 구간, 22년 봄까지도 굉장히 높은 전세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올 가을, 아니 지금 여기 신월선 기준으로 6월달이죠. 당장 6월달부터 가장 높은 전세 가격 살았던 사람들의 2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이 전세 구간의 전세 시장, 역전세로 인한 이런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1년간은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선진입하는 것이 이득인가 아닌가, 일부 반등한 이 시점에서 1월달에 제가 방송할 때는 작년 12월달부터 해서는 와, 이 가격 한 40% 떨어진 거 보면 와, 이거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라는 그런 말씀들, 아마 이거 찐으로 진짜 정말 제 방송을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근데 그때 사나? 조금 더 지나고 사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 사나? 몇 개월 더 있다가 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근데 몇 개월 후에는 가을이 되면은 이런 위기들이 있죠. 역전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트 하나 보고도 참 입하고 털 거는 참 많은 것 같죠. 자, 월세 거래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매물 줄어들면서 가격은 좀 높아 보이고 뭐 거래량 줄어들고, 근데 매물 자체는 원체 많이 줄어듭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100만원 정도. 국평 기준으로 월세를 산다면은 한 100만원, 보증금은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정도 주면은 저 신월성이라는 곳에 웬만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수준. 과거에 막 130만원, 120만원, 130만원, 이거 차이 꽤 납니다. 1년에 1200만원이냐 뭐 한 1,400만원, 1,500만원이냐, 이게 숫자 단위가 바뀌어 나면 100만원이냐, 100만원 아래쪽이냐, 그 넘어가느냐, 이런 팁으로 좀 중산층이 느끼기에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전체 임대 거래량도 같이 한창 때 많았던 때 대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았다가 전세 매물이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숫자 아파트별로 여기 조사를 했는 건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막 TV 같은 걸로 확대해서 막 보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몇 개월간의 추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굳이 확대하진 않겠습니다. 다음 표로 다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물건 개수를 보시면은요, 한창 많았을 때 작년 1년 전 이맘때 5월 29일 날 가장 매물이 많았습니다. 1753. 그러는 것이 매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일부 반등합니다. 23년, 24년까지 왔는데요. 가장 최근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요 가구 수 대비 매물이 2만 6천 세대 정도 되는 곳에 1,400건의 매물이 있다. 그러면 한 5% 정도 되면 뭐 많다, 적다 말하기에는 조금 약간 그 경계선쯤입니다. 전체 아파트 세대수 대비 5% 정도라고 하면 경계선인데 5%를 살짝 넘어간다라고 하면 매물이 살짝 많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지난달 대비해서 또 살펴볼 부분은 지난달 대비해서 매물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 부분 한번 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 임대 거래량, 임대 거래량 219개.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게 219개입니다. 한창 많았을 때 1000개가 넘었어요. 이때 한창 입주할 때 월성 3정 요런 거 아마 입주할 그 무렵 같은데요.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았던 이런 시절이 있었던 데 대비해서 전세 매물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 봐야 되느냐? 지금 전세 거래량, 아까 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시던 분이 한 60분 정도 되셨죠? 60분 정도 되셨어요? 60분 정도 되셨고, 매물 개수는 지금 한 3.5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매물이 살짝 많다. 저기 3배 기준으로. 3배를 넘어서면 살짝 많다. 아니면 살짝 적다인데, 200개의 매물은 정말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사람들이 들어가면 금방 다 소진돼 버립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은 매물이 있다는 것. 요것이 혹여나 뒤쪽에 다른 동네들은 조금 더 가격의 조정을 받더라도 저기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 버린다면, 아니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가버린다면 이주를 포기할까요? 아니면 막 돈을 무진장 끌어넣어서 들어가려고 할까요? 어느 정도 지금 균형은 매물 개수 대비 매물이 많이 줄었다. 지난번 제가 방송했을 때 역시 여기 좋은 동네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전체 이동하는 숫자 대비 매물 수가 많지 않겠네요. 많진 않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동 월별 전세 건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 전세 건수 보시면 지금 한 60개 다시 60에서 70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전세가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보는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준비한 내용 거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제 그래서 매물은 살짝 많다. 전세 매물이 살짝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확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갱신 시점이 되면 여기 이 동네에서 막 4억 5억 주고 아까 전세 들어갔던 분들이 못 버텨내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교육도 어느 정도 시켰겠다, 이제 나와도 되겠다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이 사정은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동네는 맞긴 맞네요. 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또 오랬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배가 아파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20분 조금 더 지났네요. 채팅창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